자, 오늘도 단어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족 관련해서 이렇게 봤었죠? 그렇죠? 뭐 조카라던가 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가족 관계들 이런 것도 한번 봤었는데 오늘은 뭐 감정, 상황 요런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요거였죠. 1. Disgusted. 그렇죠. disgusted 이렇게 됐습니다. 철자 보면 disgusted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that was disgusting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럼 그 상황 자체가 되게 disgust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disgusted 그럼 내가 그냥 그랬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I was disgusted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죠. 뭐 he was surprised 예? 그렇게 쓰는 것처럼 disgusted 그랬으면 이제 나의 상황 나의 상태가 그랬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고 그 상황 자체를 놓고서 그냥 that was disgusting 이렇게 표현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 상황 자체만 놓고 얘기하면 그 상황이 그러면 나도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기 들을 때 보면 이렇게도 많이 들려요. That was disgusting 그러면서 이제 야, 그 상황 정말 disgusting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That was disgusting 어떤 상황일까요? disgusting 그러면 disgusted 그러면 이거 어떤 거 1대1 땡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뭐라고 외우셨나요 이거? 혹시 외우신 게 있나요? 없나요? 네? 어떤 거요? 입술도 읽어야 되나요? 역겨운 거 그쵸. 역겹다고 외우는 게 보통 그렇게 외웁니다. 근데 좀 약간 보면 그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1대1 등하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옆자리에 앉은 애가 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disgusted 라는 거 이제 상황에 대한 예로 이렇게 한번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이 별로 안 좋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얘가 이제 disgusted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이 여자분 표정 한번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는 되게 해맑게 이렇게 껌 씹다 쭉 이렇게 했는데 뭐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껌 씹다가 이렇게 해서 돌려.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애도 있고 껌 씹다 귀 뒤에 붙여놓는 애도 있고 또 씹어. 모르시나요? 그 찰리 앤드 초콜릿 팩토리 그 영화 보면 거기서 보면 그런 여자 하나 나오거든요. 껌 씹기 챔피언. 그죠? 이렇게 이름이 퍼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보라색 되고 뭐 그랬던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다 디스커스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that was disgusting 한 것이고 이 여자분은 she was disgus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 하나 보는 게 빨라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2. Calm. 자, calm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calm 그러면 되게 이렇게 침착하게 이제 진정하고 있고 그런 편안한 이런 상태가 그냥 calm입니다. 이것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나? 있구나. 네, 이렇게 있네요. 이 8번 요 여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calm 요 정도가 되겠죠. calm이 되고 9번 요 남자분이 있는데 이 남자분 상태가 요겁니다. 3. Uncomfortable. uncomfortable 한 것이죠. uncomfortable 그랬어요. uncomfortabl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uncomfortable, comfortable 이란 말도 있고 uncomfortable 이란 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냥 편한 건데 그러니까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편한 거 푹신푹신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이것도 uncomfortable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누구랑 같이 있는데 I feel uncomfortable 뭐 around him. 그럼 이제 걔랑 같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럴 때도 uncomfortable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 불편해라고도 하지만 좀 그래. 요 정도의 느낌 표현 있죠? 그게 그냥 uncomfortable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찜찜하고 막 걔랑 같이 있으면 좀 편치 않고 요런 거 다 uncomfortable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또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사장님이랑 같이 탔어. 헐. 그런 거.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라도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uncomfortable입니다. 이 남자분 표정 한번 보세요.
네, uncomfortable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크게 보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의자가 잘 안 맞나 봐요. uncomfortable 이럴 수도 있고 4. Nervous. nervous 이렇게 되겠네요. nervous 이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I'm very very nervous 발표할 때 nervous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제 이런 그림 있네요. 이렇게 10번 비행기 처음 탔나 봐요. 이게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싫고 이것이 그냥 뭐예요? nervous라고 씁니다. 긴장되고 뭐 이런 게 nervous입니다. nervous 이렇게 되고요. 요 다음 단어 봅시다. 5. In pain. 자,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나왔는데 되겠습니다. in pain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pain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in pa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때에 따라서는 아픈 것도 될 수 있죠. 아픈 거, 고통스러워하고 뭐 다쳤어. 이랬을 때도 she was in pain 이렇게 쓰면 되게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나온 단어는 요건죠. 6. Relieved. 자, relieved 이렇게 됐는데 pain 했을 때 그림을 한번 봅시다. pain 이 그림 있네. 네. 여자애가 연기가 참 이렇게 돼 있죠. 여자 아이가 아픈가 봐. in pain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랬을 때 고통 속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in pain 이런 것이고 자, 그럼 엄마가 놀랐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요 단어죠. Relieved. relieved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She was relieved 한 거예요. 그러면 relieved 했으면 엄마가 어땠을까요? 아이가 이제 나았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좋죠.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마음이 좀 이렇게 우리 아이 어떻게다가 아이고 그렇죠. 좀 안심되고 한숨 덜고 좀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게 풀리고 이런 게 다 relieved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lieved라는 단어가 있고 그냥 relieve라는 단어도 있어요. relieve 이래가지고 어떤 거랑 해볼 수 있냐면 뭘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동사로 두면. 동사가 되면 줄여주는 거예요. 뭘 낮춰주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낮춰줄 수 있어요. stress. 그러면 relieve my stress. That's one of my ways to relieve my stress. 이렇게 되면 내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거죠. 요런 거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뭐랑 또 relieve가 나올 수 있냐면 아까 pain이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relieve 하는 애라는 애예요. pain reliever. 그러면 이게 뭐죠? 고통 줄여주는 것. 뭐예요 이게? 먹죠 이런 거. 진통제, 진통 완화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pain reliever예요. 그냥 또 다르게 뭐 pain kille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고통을 죽여주는 거다.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relieve 자체 이런 단어가 이게 의미가 있어서 relieved 하면 그리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뭔가 이제 가라앉고 편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부연 설명 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을 것 같고, 아까 그림 보면서 relieved 요거 있죠? 그거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뭐가 나왔어요? in pain. 아이가 이랬죠? 아이가 나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relieved 됐죠. 그러니까 요 항상 요렇게 상황이랑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을 때 disgusted 이랬을 때 역겹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보다는 아까 상황 하나 있는 것이 낫고 이런 것도 in pain 상황 하나 보고 relieved 상황 하나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calm 이런 것도 상황 하나 보면서 가고 뭐 comfortable, uncomfortable 이런 것도 그림 한번 보면서 가고 그런 것이 제일 좋아요. 1대1 대응으로 외우는 것보다.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7. Hurt. 자, hurt 이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hurt. 그래서 이건요. 이게 상태를 표현해 주기도 하고 뭐 동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플 때 하면서 아파 이러잖아요. It hurt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It hurts 그럼 뭐예요? 아파 그럴 때 그냥 쓰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 가면 많이 쓰냐면 병원 가면 많이 씁니다.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이 치과에 또 많이 좀 다녔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 가지고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고통이 뭐랄까 이렇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거에 한 100배 정도의 고통인가. 막 이를 막 하는데 막 소리 나면서 막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느낌 있죠. 그게 그냥 it hurts 이거는 거예요. 아파 막 이런 건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손을 다쳤어. My hand was hurt.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이랬다.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다친 것도 hurt인데 그냥 내가 상처받았어. 그랬을 때도 I was hu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 다친 거보다 여길 다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데이트를 이렇게 첫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뭐 she stood me up 뭐 이렇게 했어요. 나를 세워놓았어. 뭐 한 거예요? 앉으라고도 안 하고 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안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이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런 말, 우리말로는. 그죠? 바람 맞았다, 바람 맞췄다 이렇게 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he stood you up? 그러면 이제 걔가 너 그러면 바람 맞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 난 어떻게 써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파도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데가 아파도 이럴 수 있죠. 또 헤어졌어. 그만 만나. 아싸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친구 이제 오빠 그러면 그만 만나 이랬어요. 아싸, 아싸. 완전 자유시간 많이 아싸. 자 데이트 비용 굳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음 단어랑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8. Lonely. 이거 이제 깨졌어. lonely. 이렇게. 됐죠? 외로워. 근데 또 금방 사랑이 찾아오죠? 9. In love. 그쵸. 아까 in pain이었던 것처럼 in love 하면 이것도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We are in lov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동작의 느낌보다 그냥 사랑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we are in love, they are in love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ey love each other. 이건 서로 사랑을 하는 건데 그런 동작의 느낌보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어떤 난 얘를 사랑해 이런 동작보다 그냥 그렇다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in lov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동작도 나타내고 상황도 나타내고 이렇게 상태도 나타내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어에서는 in lov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in love 하면 그림으로 딱 한번 생각해 봅시다. in love 하면 막 하트 뿅뿅 두 사람 있는데 막 이렇게 하트가 막 뿅뿅 이렇게 막 있어. 그러면 they are in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love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태인가? 10. Homesick. 자, homesick. sick 하면 이것도 상태가 안 좋은 건데 집을 생각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향수병 걸렸다고 하죠. 이런 말은 쓰죠. 향수병 걸렸다고. 네. 제가 쓰는 말에 그 어떤 확신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너무 뭐랄까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닌가. 초기 어떤 선사시대의 말을 쓴다는 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꾸 호응을 안 해주시니까 가보경장 때의 어떤 그런 표현들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좀 듭니다. 향수병 이런 말은 쓰는 걸로 그런 게 homesick입니다. homesick. 자, he's homesick 이렇게 써주면 he's sick 아프잖아요. he's homesick 하면 집 생각하면서 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 homesick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런 거 좀 많이 느낍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느끼시나요? 여자분들은 homesick 향수병 없나요? 시집가 그쵸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도 결혼했을 때 이런 거 느낀 사람들 있어요. 마마스 보이 이런 사람들 엄마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느낀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많이 울어요. 여자분들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집 가셔서 이제 막 그런 거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막 몰래 울다 들키면 또 혼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막 이런 데서
또 세탁실 이런 데 세탁기 막 달달달달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리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제 뭐 이러면서 울어. 그 영화 보면 그 김래원 씨 우는 거 있죠. 드라마에서 옛날에. 이거 조인성 씨구나. 조인성 씨가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있었어. 막 주먹을 막 이러면서 우는 거 막 그렇게 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고 화장실에서 우는데 옆판에서 동기 울고 있고 막 이런 거. 자, 그런 거 다 홈색입니다. 홈색. 근데 걸렸어. 울다 걸렸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embarrassed, 이렇게 embarrassed. 철자가 좀 어렵죠? embarrassed. 강세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embarrassed입니다. embarrassed. 자, 우리 울다가 걸렸어요. 울다 걸렸어. 그럼 뭐 팔린다고 하죠? 그죠? 이거 팔린다고 하죠,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도 쓰던데. 페이지 팔린다고. 예, 이렇게도 쓰던데. 예, 1쪽, 2쪽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 상황이 그냥 embarrassed예요. 그럼 상황 자체는 뭐예요? embarrassing 한 것이고 나는 embarrass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표현 하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I was red in the face.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부끄러울 때 그냥 쓰는 말이에요. embarrassed. 아셨죠? 이거 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외웁니다. 1대1등으로 뭐 이렇게 난처한, 곤란한 뭐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되게 난처했어 라는 말도 쓰지만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되게 되게 쪽팔리더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embarrassed 쓰면 맞습니다. embarrassed. I was really embarrassed 이런 겁니다. 강세 어떻게 돼요? embarrassed입니다. embarrassed. 알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이 있나? 이건 그림이 없군요. 자,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울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embarrassed한 겁니다. 12. confused, confused. 자, confused입니다. 이것도 1대1 등으로 외우는 게 있죠. confused. 뭐라고 외우나요? 외운 거 없나요? 혼란스럽다. 이걸 혼란스럽다고 외우면 이 단어의 의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로. 의미가 잘 안 다가옵니다. 근데 confused 하면 딱 이런 느낌 들어요. 딱 이런 느낌이 들면 confused예요. 그 우리 카톡 이모티콘 보면 그런 거 있죠. 머리에 그 노란 애가 무지 이런 애가 이렇게 뿅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 땅 뜨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딱 confused예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confused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집에 갔는데 뭘까? 어떤 상황을 한번 들어볼까? confused. 우리 학생 때도 대부분 이래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청소년기에. 그래서 이런 confused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뭐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그거 할 날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실 청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가 오늘 교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니었거든요. He must be confused. 그럼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이제 상황을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confused예요. 아까 혼란스럽다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딱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딱 이거예요. 뭐지? 이런 느낌이 confused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있었는데 초인종 울려서 나가보니까 시아버님이 짐을 들고서 문 앞에서 트렁크를 서고 집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떤 느낌 드세요? 그게 confused입니다. 아니 시아버님이 지금 트렁크 들고 왜 오신 거지? 뭐지? 이거예요. 그것도 confused입니다. 뭐지? 이게 뭐예요? confused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고 이거 하고 있고 잘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confused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혼란해집니다. 네, 이게 뭐예요? confused입니다. confused 상어로 한번 봅시다. 아, 이거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렇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아이, 재미없어. 이거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 이런 상황? boring이고 나는 bored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생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숙제하려다 보니까. 그죠?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이런 식으로. 이게 confused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13. Frustrated. frustrated 이렇게 됐습니다. frustrated 그러면 폭발한 거예요. 으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frustrated 혹시 외우신 거 있어요? 없나요? 좌절스러운, 네? 붕괴한 거요? 분개. 이거요? 오, 이런 말을 쓰나요? 이거 마치 이것과 비슷한데? 분기탱천하여 다음 초식을 전개했다.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무협지. 굉장히 빡쳤다는 얘기입니다. 분기탱천하여. 내가 분개하다 진짜. 그러지 말고 이런 거 frustrate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났단 말이 될 수도 있고. frustrated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얼마 전에 TV 보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인님이 운전대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유 지금 했어야지 이거. 아유 깜빡이 왜 안 켰어? 막 이러고 지금 끼어들 때가 아니잖아. 사고 나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남자 이런 거야. 그 여자는 어떨까요? 지금 막 여자 막 속으로 화나는데 남자도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frustrated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동생 수학 알려줘 봤나요? 동생 수학 문제 알려줘 봤나요? 뭐 나도 못하는데 누굴 알려주나요? 만약에 내가 이제 수학과야. 근데 동생 수학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frustrated. 이것도 못하고 있어. 막 짜증난 거 있죠. 그런 느낌도 frustrated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 열쇠를 학교에 두고 왔어. 이 느낌 있죠. 그런 겁니다. 네. 차에서 내렸는데 차 열쇠를 두고 내렸어. 이런 느낌도 frustrated입니다. 알죠? 네. 너무 이렇게 상황을 좀 이렇게 짜증난 상황을 가져가고 있나요? 그런 게 frustrated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면 이건 뭐였어요? embarrassed, frustr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드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단어들은 상황을 같이 이렇게 안 하고 한 단어 한 단어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쓰도록 하면 무난하게 맞습니다. 아셨죠? 지금 1대1 대응어 있는 거를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frustrated, 분개하여. 네, 좋아요. 14. Upset. 자, upset, 이건 뭐라고 외웠나요? upset,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upset을 화난이라고 외운 것다는 걸 얘기 들으면 제가 화가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upset, 그러면 일단 같이 나온 걸 한번 볼게요. 15. Angry. 이렇게 보면 됩니다. upset하고 angry. 그럼 angry는 뭐예요? 둘 다 화나네? 그럼 아무 때나 쓰면 되겠네, 화났을 때? 그렇지는 않죠. upset 하면 기본적으로 고요한 나의 마음 상태가 틀어진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이렇게 되는. 그게 upse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해요, 또? 속상한다고 이렇게 쓰죠. 그런 상황에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upset 한 겁니다. 속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upse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 upset을 쓸 수 있을까요? 뭐 학원을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살짝 좀 늦을 것 같은데 그럼 신호마다 걸리는 것 같아. 네.
또 이제 앞차 막 안 가. 막 이런 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느낌이 또 upset 한 겁니다.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분 지금 upset 한 거죠. 왜 그러냐면 회사에 가면 이분이 angry 할 걸 아니까. 버스가 angry 할 걸 아니까 이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upset 하는 겁니다. 속이 지금 막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upset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화나는 것도 upset이라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저기 결혼식 사진을 찍어야 돼요. 결혼식 사진 찍어 보셨죠? 찍혀 보셨죠? 다. 찍지는 않더라도 결혼식 사진 찍으러 갔는데 막 그거 보면서 사진사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분이 업셋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은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은 안 듣고 또 이제 제대로 쓰라고 하는데 막 이제 이거 이렇게 앞뒤 이런 거 안 맞추고 앞으로 와서 쓰세요 그랬는데 계속 뒤에 있고 막 이러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 왜 저래? 이러면서 속이 좀 그렇죠. 이것도 업셋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좀 화가 났다고 할 때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걸 그래서 이렇게 업셋 쓰는 겁니다. 근데 화났다고 할 때 뭐 또 많이 쓰나요? 이거 많이 씁니다. 네. 이거 어떤 걸까요? 이건 또. 이것도 화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은 이럴 수 있죠. 그쵸? 약속 시간 늦었는데 한 10분 늦었어요. 이럴 수 있죠, 충분히. She was mad at me.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좀 화가 난 겁니다.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 뭐 이 정도. 그러면 또 이제 mad 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쳤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에 오면 상황과 함께 요런 거 화난 거구나라고 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났다고 할 때는 angry는 왜 유명해졌어요? 그 새 때문에 유명해졌죠? 걔 보면 어떻게 생겼다? 딱 angry죠, 이렇게. 해가지고 퓨 날라서 막 팡 터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분노한 거죠, 진짜. 네, 그런 건데 우리가 살 때는 보통 mad 많이 씁니다. upset이나. 자, 이렇게 보면서 단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단어가 되게 많아졌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단어 아까 말씀드린 상황들 이제 좀 부연 설명 길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는 이렇게 한번 빨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본문 들어가겠습니다.